터키는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깊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터키는 그렇게 인기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터키에서 한국인은 정말 연예인 그 자체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한국인의 외형을 터키인들은 많이 닮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들은 서구적인 외형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편이죠. 터키인들은 한국인의 외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K-팝, K-드라마 같은 한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가 큰 것 같네요. 터키는 지금도 완전 한류 열풍이거든요. 아마 한국인 아무나 터키에 와서 길을 걷는다면 지나가는 모두들 사진을 찍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귀화 시험을 치르기 전 제가 한국에서의 정착을 막 준비하고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 시절 저는 귀화에 성공해서 반드시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목표 하나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게 되죠. 하지만 그중 가장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풀어볼까 합니다. 2010년 초였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으로 한국 생활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수준 높은 생활 환경에 홀딱 반해버렸던 저는 다시 터키로 돌아가서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에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비자를 받아서 서울에 위치한 프랑스 퓨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며 귀화 준비를 하려던 계획이었죠. 그 퓨전 식당의 사장님은 한국인이셨는데 프랑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먹어본 현지 음식을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시킨 대단한 분이셨어요. 식당은 금세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방송도 타고 평일 낮에도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유명한 식당이 되었죠. 식당에 인기가 있던 만큼 일은 정말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사장님이 워낙 잘해주셨고 인정도 많으셔서 일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특히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명절이 되면 한국인도 아니던 제게 꼭 명절 선물이나 명절 서비스를 챙겨주셨고 가끔씩 긴 연휴가 껴있을 때는 며칠 더 휴가를 주시면서 터키 집에도 다녀오라고 저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귀화 시험도 잘 칠 수 있었고 생활 수준도 점점 나아졌던 것 같아요. 암튼 사장님은 저에게 정말 은인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절대 꾀를 부리지 않고 매일 같이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힘은 들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생활이 쭉 이어지던 중 어느 날부터 한 40대 중국인 남성이 식당에 자주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당 안을 이리저리 꼼꼼히 쳐다보는 눈빛하며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도 이상했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것은 터키인이었던 저에게 중국말로 막 뭐라 하면서 제가 중국어는 모른다고 불같이 화내는 거였어요. 왜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냐는 황당한 말을 하면서요. 저는 일단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 중국인 진상 손님에게 거듭 사과를 했고 매번 저희 식당에 방문할 때마다 최대한 비위를 맞추며 잘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손님은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사실 그전에도 저는 중국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 이후로 중국인이라면 치를 떨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국민성이 아나무인 그 자체로 답도 없더군요. 다른 직원들 모두 그 진상 손님이 오면 모른 척 하는데 저까지 그럴 수는 없어서 항상 그 중국인 손님을 해결하는 건 제 담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중국인 아저씨에 대해 알게 된 정보로는 아저씨가 최근 이력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한국인들에게 화가 나 보이는 게 중국인이라서 취업이 어려워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러고 며칠 뒤 저희 직원 모두는 매니저 옆에 서 있는 익숙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매니저가 새로운 직원이라고 데려온 분이 바로 그 진상 중국인 아저씨였기 때문이었어요. 그 중국인 아저씨는 매니저에게 잔뜩 굽실거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은 그 아저씨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서로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죠. 역시 걱정한 대로 매니저가 눈에서 보이지 않자 그 중국인 아저씨는 바로 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다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시켰고, 뭐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도대체 씻은 지가 얼마나 된 건지 몸에선 기름 쩐내 같은 게 나서 아무도 그 아저씨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함께 일을 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왜 씻지를 않는 걸까요? 그런데 냄새보다 저희를 가장 참을 수 없게 했던 거는 직원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 모두는 그 아저씨가 하는 한국 욕을 들어줘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식당에는 한국인 직원도 있었지만 외국인 직원이 훨씬 많이 있었는데요. 다들 어느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아저씨가 하는 말들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점점 도를 지나치는 말 때문에 몇몇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아예 밖으로 나가 그 아저씨와 겸상하는 것을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한 중국 아저씨가 했던 말은 대부분 한국에 대한 비하였는데 외국인이었던 제가 들어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김치는 원래 중국의 음식이다. 한국은 원래 중국이었다. 한국인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 못생겨서 성형을 많이 한다 등등. 누가 들어도 한국에 대한 열등감에 쩔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끝도 없이 짓거렸죠. 사실 그렇게 한국이 싫으면 중국에서 살면 될 텐데 본인이 겪어봐도 중국 생활보다 한국 생활이 훨씬 좋고 월급도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였죠. 그런데 고마운 것도 모르면서 저렇게 한국 사람들을 모르게 뒤에서 욕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여느 날처럼 그 말 많은 중국인 아저씨가 이것저것 불평을 하면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농땡이를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제게했어요. 그건 자신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외국인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라고 잔뜩 으스댔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한국 여권을 이용해서 여기 근처 비슷한 퓨전 식당을 차려 조만간 자리를 잡고 살 거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한국어도 다른 직원들에 비하면 엄청 서툴렀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귀화 시험을 본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귀화하기 위한 시험은 난이도가 엄청 높으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통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아무나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의 인터뷰도 거치면서 원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집안은 어떤지 등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냄새 나는 빈털터리 중국 아저씨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터키 출신 직원이 저를 툭 쳤고 나중에 저만 따로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저 중국인 아저씨 아마 위조된 한국 여권을 어디서 구한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위조 여권 이야기는 한국 와서 처음 들어봤던 터라 정말 그런 게 있냐라고 물어봤고 터키인 직원은 중국에서 한국 여권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답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가짜 한국 여권을 구하기 위해서 돈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으로 원정을 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세계적으로 특혜가 많다는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중국인들이 그 정도로 탐내하는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여권은 사실상 거의 쓸모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외국에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를 가든 입국 심사가 간략하게 끝나서 공항 대기 시간이 짧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간단한 여행 비자도 심사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마저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중화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 이 직원의 주장이었죠. 그때 저는 말로는 그런가 했지만 사실 그 아저씨가 귀화 시험을 제대로 본 게 아니란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인 아저씨가 가지고 있다던 한국 여권이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게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아무리 싫어도 당장 신고해서 추방시키기엔 좀 마음이 쓰였고, 더군다나 제대로 된 증거가 당장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그 아저씨를 냅두기로 서로 말을 맞췄어요. 그렇게 2주 정도가 지났나 한참 일을 하는데 저를 포함한 몇 직원들은 이상한 것을 목격해요. 자꾸만 매니저와 사장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중국인 아저씨가 주방으로 슬그머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며칠이나 반복이 되니 다른 직원들도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또 몰래 주방으로 가는 아저씨를 보고 저희가 슬쩍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니, 이럴 수가. 사장님이 개발한 비밀 소스를 그 중국 아저씨가 본인 가방에 슬쩍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식당은 프랑스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한식에 가까운 퓨전 음식점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한국인 입맛에 맞게 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음식점이긴 하지만 프랑스 현지엔 존재하지 않는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식당에서 가장 인기 있던 오리 요리는 소스가 가장 중요한데 그 소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장님과 사모님 두 분밖에 없었죠. 근데 그 소스를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직원이 슬쩍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불순한 의도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저씨에게 불만이 많았던 다른 터키 직원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바로 주방으로 튀어나갔고 중국인 아저씨의 손목을 탁 잡았어요. 당황한 아저씨는 중국어로 뭐 하는 짓이냐며 막 욕을 했고 저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에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끝낸 뒤 곧바로 사장님께도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경찰과 사장님 그리고 매니저님까지 가게로 왔고 저희는 자초지종 방금 본 것들을 모두 사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중국 아저씨가 메고 있는 작은 가방을 빼앗아서 열어봤고 정말 그 안에는 저희가 말했던 가게 특제 소스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사장님은 중국인 아저씨에게 왜 이걸 훔치려 했냐고 다그쳤는데 그 교활한 중국인 아재는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음식을 해먹으려고 했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경찰은 또 다른 훔친 물건이 있나 가방을 뒤졌고 그렇게 그 가방 안에서 빳빳한 한국 여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저씨에게 누구의 여권이길래 이게 당신 가방에 있는 거냐고 고압적으로 쏘아 물었고 잔뜩 당황한 아저씨는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아저씨의 그 모습은 한국 여권이 있다며 자랑을 하던 며칠 전 태도와는 극명하게 달랐고 저희는 이때다 싶어서 경찰에게 며칠 전 아저씨가 저희 직원들에게 한국 여권이 있다고 자랑했다는 사실을 터놓았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던 경찰은 당장 손에 쥐고 있던 여권을 열어봤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그 중국인 아저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한국 여권은 아저씨의 소유임이 확실했죠. 그리고 사진 옆에는 한국 이름인 김진성이란 글자가 적혀 있다는 것까지 경찰이 확인하게 됩니다. 사장님을 포함한 모두가 아저씨가 중국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 여권은 절대 정상적인 여권이 아님을 지나가던 개도 알 정도였어요. 그때부터 사장님의 표정은 점차 일그러져 갔고 그 중국놈이 어떤 비열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두들 눈치를 채시는 분위기였죠. 경찰은 여권의 소유를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무전기를 꺼내 여권의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여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은 위조 여권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미친 듯이 중국 아저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 중국놈이 감히 내 레시피를 훔치려고 들어? 게다가 위조 여권. 너 내 레시피 훔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직원들은 그 중국 도둑에게 폭력을 휘두르려던 사장님을 말리느라 진땀을 빼야 했죠. 경찰은 위조 여권은 엄청난 범죄라는 말을 하며 곧바로 그 중국놈을 체포했어요.
사장님의 비밀 레시피를 훔쳐서 뻔뻔하게 장사를 하려 했던 계획이 어그러지자 아저씨를 울부짖었고 그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죠. 아마 다시는 한국에 발을 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로 사장님은 도둑을 잡는데 저희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직원 모두에게 통 크게 보너스를 주셨고 저는 그 뒤로도 4년이나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냈어요. 귀화 시험에 통화한 뒤에 저는 식당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장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을 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사장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저는 어엿한 한국인으로 한국 여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얻는 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권리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국민으로 받아준 우리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